네, 리스위프트와 함께 유니 디렉셔널 아키텍처 발표를 맡은 황재욱입니다. 작년 스위프트 미드업 때는 제가 iOS 개발자를 꿈꾸면서 세션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렛츠 스위프트에서 저의 발표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렛츠 리스위프트입니다. 이 로고는 사실 리스위프트 공식 로고는 아닌데 리액트 로고랑 스위프트 로고를 합쳐서 만들어 봤습니다. 리스위프트 공식 로고가 사실 그렇게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공식 로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듀테크 기업 메스프레소에서 콴다라는 앱을 리스위프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왜 리스위프트로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리스위프트의 엄청난 장점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쓰면서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느꼈고 편리하게 사용하였고 그리고 굉장히 물론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는 많은 장점들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리스위프트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졸리실 시기일 텐데 최대한 졸리지도 않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리스위프트가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 곳은 없지만 특성이나 설명으로부터 추론해 볼 때 리덕스의 리와 스위프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스위프트를 찾을 때마다 나오는 리덕스란 무엇일까요? 리덕스를 찾아보면 리덕스는 플럭스 아키텍처를 구현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럼 또 플럭스를 찾아야 되는데요. 플럭스는 MVC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고안한 단방향 데이터 흐름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데 제가 이해한 리스위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리스위프트는 중앙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구현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덕스가 플럭스라는 아키텍처를 구현한 라이브러리고 그러한 리덕스의 스위프트 버전이 리스위프트이기 때문에 플럭스의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다 예측 가능한 데이터의 흐름, 또 MVC의 복잡성 탈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플럭스의 방향과 또 유니 디렉셔널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두 이미지는 플럭스의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페이스북은 MVC의 이런 모델과 뷰 사이의 양방향 데이터 흐름으로 인해서 복잡성이 증대되고 쉬운 것을 구현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데이터 흐름을 가진 플럭스라는 아키텍처를 고안하게 되었고 이 아키텍처를 정말 그대로 따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름만 약간 변한 거 빼고는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 리스위프트입니다. 그럼 리스위프트에 대한 구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미지를 통해 좀 더 이해를 돕자면 개인적으로 유니 디렉셔널 아키텍처를 생각할 때 도미노 또는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장치를 골드버그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치를 생각하면 한 방향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작용에 또 다른 작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또 그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리스위프트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어입니다. 스토어는 앱의 모든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중앙 저장소이자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스테이트를 리슨하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으면 그 서브스크라이버에게 그 상태가 변화됐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앱에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토어가 갖고 있는 것이 스테이트, 즉 앱의 상태 정보들을 담은 객체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서 간단한 예를 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보통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카운터 예시인데 카운터 예시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어항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어를 생성할 텐데 스토어는 다음과 같이 리듀서와 스테이트를 가지고 생성합니다. 밑에 있는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리듀서와 스테이트를 가지고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는 당연히 전역으로 선언하셔야 돼서 앱 델리게이트나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선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스테이트 타입이라는 프로토콜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보시다시피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닌 마크업 프로토콜이라서 그냥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항의 상태가 여러 개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뭐 물고기 상태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워터 컨디션이라는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을 가장 물이 깨끗한 상태, 0의 가장 물이 더러워진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션인데요. 액션은 작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로서 스토어의 디스패치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액션을 통해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스토어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액션 역시도 마크업 프로토콜이라서 특별히 어떤 것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receive to init이라는 액션은 스토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디스패치 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해주고 싶을 때 이 액션을 포함해서 이 액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어항에 물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액션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액션인 피드피시 액션이랑 물을 새롭게 갈아서 원상복구하는 리프레시 피시볼 워터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듀서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 마치 뷰에서 액션을 디스패치하면은 스토어를 거쳐서 리듀서로 가는 느낌인데 실제 순서를 보면은 뷰를 거쳐서 뷰에서 액션을 디스패치하면 리듀서를 거쳐서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듀서는 액션에 따라서 알맞는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함수로서 모든 스테이트 변화는 반드시 리듀서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리듀서의 형태를 스토어를 형성할 때 볼 수 있는데요. 리듀서는 액션과 그리고 옵셔널로 정의된 특정 스테이트를 받아서 스테이트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액션을 스위치 문으로 돌려서 알맞는 액션에 맞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록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면 5 정도의 물의 오염이 발생하도록 처리하였고, 그리고 물을 갈게 되면 당연히 원상복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뷰인데요. 뷰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뷰와 거의 동일하고요. 스테이트의 변화에 반응해서 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액션을 디스패치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뷰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뷰가 스테이트를 리슨하고 있어서 변화된 스테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도 뭐 다른 아키텍처랑 같이 쓴다면 반드시 뷰가 서브스크라이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스테이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스테이트를 리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토어 서브스크라이버라는 프로토콜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연관 타입을 통해서 어떤 특정 스테이트를 리슨할지를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지 변화됐을 때 불리게 되는 new state이라는 함수를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만 스토어 서브스크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화시킬 뷰는 이 여왕에서 물을 대표하는 피시볼 워터뷰라는 뷰이고, 처음 값을 블랙으로 해놓고 알파 값을 0으로 해서 알파 값을 늘리는 것으로 오염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액션이 디스패치 되면 이렇게 변화가 전달돼서 뉴 스테이트이 불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 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게 워터 컨디션이 점점 작아질수록 알파 값이 커져서 흐려지게 만드는 이런 흐려짐을 물의 오염을 표현하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실생활로 와서 실제로 와서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용돈을 관리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시지 않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매번 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부모님이 형이나 누나에게 제가 용돈을 써야 될 때를 알려주는 것을 위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준비물을 사야 된다든지 학원비를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꼭 승인된 액션만 통과가 될 거고 나머지는 리젝트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리듀서 역할을 하는 형이나 누나가 맞는 액션이라고 생각되면 부모님께 전달이 되고 변화된 용돈이 전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리스프트의 원칙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는 전역으로 단 하나만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어의 스테이트는 리드 올리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고 싶다면 오직 액션을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액션들은 리듀서를 거치게 되는데, 리듀서는 푸어 펑션이라서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는 순수 함수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데모 앱을 보면서 이해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서 앱을 보면서 그냥 간단한 기능들을 모아서 만든 앱인데,
기능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책을 읽다가 돌아가면 이렇게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또 다시 들어가면 마지막 읽은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또 안에서 북마크를 하면 북마크도 할 수 있고 라이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만약에 MVC로 구성을 한다면 또 우리의 친구 델리게이트도 써야 될 것 같고, 또 데이터 매니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리스위프트로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보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그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리스트 뷰와 그리고 디테일을 나타내는 디테일 뷰로 나눴는데, 그래서 뷰 단위로 스테이트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PDF 리스트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와 PDF 디테일 스테이트로 나누었고, 보통 가장 많이 바뀌는 게 UI 그러니까 뷰를 업데이트하는 UI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뷰의 상태를 저장하는 인엄을 두 개 이렇게 만들어서 뷰 스테이지라는 상태 값으로 각각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라가게 될 상태를 말씀드리면, 밑에 보이시는 PDF 디테일이 이 PDF 각각의 아까 라이크나 또 북마크, 마지막 페이지를 저장하는 그런 모델이라서 이걸 배열로 갖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디드 셀렉트 했을 때 어떤 배열을 바꿔야 되는지 알기 위한 임시 저장 값이 selected PDF index입니다. 그래서 selected PDF index를 저장하고, 또 PDF 디테일은 다음과 같이 like와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 그리고 북마크 등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액션은 위에 두 개는 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액션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은 그 마크업 프로토콜이라서 이렇게 인엄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순수 함수이기 때문에 액션으로 받은 값을 그대로 스테이트에 업데이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값을 그냥 업데이트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제 뷰를 보면서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 볼 텐데요. 아까 subscribe 하는 코드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본다면 이렇게 스토어의 subscribe 함수를 통해서 특정 스테이트를 subscribe 하는데, select라는 함수를 통해서 많은 스테이트 중에 특정 스테이트를 정해서 이렇게 subscribe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ip repea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때 리턴 값이 true인 경우에 불필요한 new state이 불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리그를 막기 위해서 unsubscribe를 해줘야 하는데, 가끔 어떤 코드에선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din에서 unsubscribe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코드인 게, 이게 스토어의 구현부인데 subscriptions라는 이 배열로 subscribe 하고 있는 객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참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init이 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nsubscribe를 하게 되면 꼭 뷰일 disappear와 같은 곳에서 unsubscribe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면, 처음에 리스트 뷰에서 PDF를 선택할 때 PDF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액션을 디스패치합니다. 그리고 디테일로 들어왔을 때 이 경우는 MVVM이랑 섞어서 사용했는데, 그 선택된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로 뷰 모델을 형성해서 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뭐 라이크를 할 수도 있고 북마크를 만들고, 또 마지막 페이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데이터가 바뀐 이후에 그 업데이트된 PDF 디테일 값을 업데이트하는 액션을 디스패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홈 버튼을 누를 때인데, 홈 버튼을 누를 때 이제 홈에 있는,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뷰가 업데이트돼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의 뷰 상태를 컴백으로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하는 액션을 디스패치하고, 그럼 이렇게 뉴 스테이지 불리게 돼서 뉴 스테이지에서 알맞는 그 뷰의 상태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이렇게 리스위프트의 구조를 통해서 보다 통일감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리스위프트에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냥 넘어갔었던 미들웨어인데,
미들웨어는 액션 디스패치와 리듀서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액션이 디스패치 되는지를 보기 위한 로그를 찍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이게 코드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예 미들웨어 안에서 API를 날려서 특정 스테이트를 거의 완성하는, 그러니까 액션을 스테이트를 세트하는 그런 코드인데 이렇게 미들웨어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액션이 그 디스패치 할 때마다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앱의 규모가 커지면 성능 문제나 복잡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액션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어항 상태로 돌아가서 어항이 그냥 어항이 있을 수 있고 수초가 있는 어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정화기가 있는 어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먹이를 준 액션 했을 때 분명 상태값이 바뀌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액션을 디스패치 해줘야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액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디스패치를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액션을 파라미터로 받는 경우와 액션 크리에이터 프로바이더라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액션 크리에이터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액션을 디스패치하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하면 한 곳에서 디스패치하면서도 특정 상태에 따라 액션을 디스패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 스위프트와 RX 스위프트는 사실 유니 디렉션이라는 그 단방향성을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썼을 때 도미노와 도미노를 서로 이어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 옵저버블로 스테이트를 갖고 있거나 스테이트 안에 옵저버블 형태로 저장해서 RX 스위프트의 내장 함수를 자주 사용하면서 얻는 시너지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세션의 앞뒤로 이미 RX 뱀장어처럼 RX가 감싸고 있고 RX를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X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바로 바인딩을 할 수도 있고 스테이지 바뀌었을 때 또 옵저버블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기 전에 미리 옵저버블을 만들어 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게 이거는 유용하게 쓰는 건데 아까 셀렉트를 통해서 단 하나의 스테이트를 리슨할 수 있다는 걸 보셨는데 그래서 이 리스위프트는 하나의 스테이트만 리슨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그런 스테이트를 옵저버 해야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RX 옵저버를 사용해서 또 하나의 뉴스테이트 함수를 가지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앱에서 쓰이는 리스위프트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일단 웹소켓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가 다양한 곳에서 웹소켓 소통이 뷰에서 웹소켓 소통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상태값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 또 이렇게 UI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 또 당연하겠죠. 로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빼긴 했는데 스테이트에 또 클로저를 저장해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버튼의 액션이 바뀔 때마다 어차피 스토어는 전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클로저의 그 순환 참조 같은 걸 잘 고려하셔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함수로 구성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쯤 됐을 때 이제 리스위프트와 함께 유니 디렉셔널 아키텍처인데 리스위프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스위프트와 관련해서 정확히 정립된 아키텍처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래서 리스위프트 구조만으로 만든 앱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또 리스위프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나름의 구조화한 앱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아직 이 리스위프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그 깃허브에 오픈된 그런 이슈들이 아직 클로즈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 콴다 같은 앱 같은 경우에도 MVP를 약간 변형해서 리스위프트와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개하기엔 그게 정립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리스위프트 북마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유니 디렉셔널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최근에 사실 지금까지 제가 1인 iOS 개발자로 회사에 혼자였는데 최근에 좋은 동료를 얻어서 큰 규모의 리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iOS 개발자들 조언도 얻고 또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좋은 아키텍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찾게 된 것이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 VIP 아키텍처입니다. VIP 아키텍처는 이미 설명에서부터
이렇게 단방향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조를 보더라도 굉장히 단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단방향 구조를 구성하고 있고 또 RX 스위프트와 같이 쓰이는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리스위프트와도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P 아키텍처를 자세히 설명할까도 생각했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써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세션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소개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위프트는 한눈에 따라갈 수 있는 데이터 흐름 또 뷰를 스테이트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앱 같은 경우에도 타임머신 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를 다 저장해서 이렇게 많은 뷰의 상태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듀서를 테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대표적인 건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메인 스레드에서 돌도록 해야 하는 게 혹시 만약에 그 API 콜에서 그 안에서 디스패치를 에이싱크로 하게 되면 두 개의 디스패치가 물려서 다음과 같은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전역으로 원래 프로그래밍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전역으로 뭔가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전역으로 뭔가 담게 되니까 막 이미지든지 뭐든지 막 처음에 때려 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미지를 담게 되면 이미지 키나 URL로 저장하셔야 되고 꼭 어차피 계속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위프트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사용해서 단방향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당연히 대표적인 건 제 전 세션에 있었던 리액터 킷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RX 스위프트를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리액터 킷이 약간 상위 호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약간 리액터 킷은 부분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강하고 이 스위프트는 전역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 앱을 포괄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스위프트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RX 스위프트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리덕스의 원래 구조를 가장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단방향 구현 이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방향 구현 아키텍처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수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리액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벨로버트님의 블로그에서 퍼온 건데 리스위프트를 공부하시고 리액트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익숙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리덕스의 구조를 가장 충실히 재현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리액트를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액트에서 UI를 그리는 방식인 플렉스박스 방식이 이제 스위프트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이것까지 사용해서 만약에 개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리액트스럽게 개발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평이 인생에 2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영화라는 말인데 여러분 인생에 30분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세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제로 보여주신 북마커의 프로젝트를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PPT에 보시면은 제가 제 깃허브에 주소를 적어놔서 거기 들어가시면 풀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API 통신 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아키텍처와 섞어서 쓰는데 당연히 리듀서에 놓으면 안 되고요. 리듀서는 순수 함수로 구성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API 통신 로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키텍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미들웨어 설명할 때 화면마다 이렇게 API 콜을 하면 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들웨어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로그를 찍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예시를 들어주고 싶고 그 활용하는 예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미들웨어에서 사실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 앱의 성능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액션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리스위프트에서 객체를 싱글턴으로 설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싱글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RX 스위프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건 RX로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싱글턴으로 RX 스위프트와 섞어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